날씨가 따뜻해지고 방역도 완화되면서 사람들이 외출을 많이 하고 그에 따라 반려동물들의 산책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는 심장사상충 외에도 진드기 예방에 대한 걱정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진드기로 인해 감염될 수 있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SFTS에 대한 썰을 풀어보려 합니다. 커피 한 잔 준비하셨나요? SFTS, 진드기에 물리지 않아도 감염될 수 있다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김원장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동물병원 리얼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얼마 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SFTS의 동물 사람 간 전파 사례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협조 요청을 위해 보낸 자료였습니다. 물론 SFTS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문이기도 했고요. SFTS는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리면서 사람이나 동물에게 전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루트 외에도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과 체액을 통해서도 2차 감염이 가능합니다. 일본에서는 SFTS에 감염된 반려동물로 인해 보호자와 동거동물뿐만 아니라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수의사와 수의간호사가 2차 감염된 사례들이 있었고, 국내에서도 경기도의 한 동물병원에 진드기에 물린 후 혈토와 혈변을 주증으로 하는 반려견이 내원하였는데 심한 혈소판 감소증을 보이며 2시간 만에 사망하여 SFTS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반려견의 진료를 본 수의사는 10일 후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SFTS로 최종 진단을 받는 2차 감염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들에서는 SFTS에 감염이 되더라도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나타나도 짧게 지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간혹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는데 여러 소화기 장애가 유발되고 고열로 인한 무기력 등의 증상과 혈액 검사에서 혈소판이나 백혈구 감소증을 보이고 간기능 수치에 문제가 생기면서 단시간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짧은 기간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감염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나 다른 반려동물들에게도 문제를 유발할 수 있겠죠. SFTS는 국내에서는 2014년 처음으로 확인되었고, 그 이후 감염자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은 평균 연 226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 38명이 사망하여 16.8%의 평균 치명률을 기록한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서울대 수의대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참진드기 노출 환경에 사는 동물 86종 7,700마리의 혈청과 동물병원에서 검사 의뢰된 560건을 검사한 결과 개고양이에서 16에서 20%의 항체 양성률을 보인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대전 시내 산책로 10곳과 대전 소재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에게 감염된 진드기를 채집하여 시행한 인수공통 감염병 감염 실태조사에서 2건의 SFTS 감염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들이나 산에 있는 진드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반려동물들이 SFTS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보호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렇다고 이 좋은 날에 산책을 안 할 수도 없고 정말 고민되는데, 그럼 진드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진드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풀의 접촉을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진드기 감염이 완전히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가을에 본원에서 재미있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심장사상충 예방을 위해 내원했던 비숑에게 투약 전 기본검진을 하다가 피모 외부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진드기 2마리를 발견하였습니다. 보호자는 평소 진드기 예방을 위해 풀숲에도 가지 않고 인도로만 산책을 하고 외부 기생충약을 주기적으로 도포하면서 예방을 철저하게 하는 아이였던 터라 진드기가 붙어있는 걸 보고 많이 놀라셨습니다. 그날 히스토리를 확인해보니 내원하는 길에 다른 강아지 2마리와 서로 인사를 한다고 접촉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의 보호자의 복장이 뒷산에 다녀온 듯한 복장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이 사실로 인해 이미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걸 의심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풀숲에 들어가게 되면 보호자분의 복장은 밝은색 긴 옷을 입고 밝은 신발을 신고 외출 후 돌아오게 되면 꼭 옷을 세탁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반려동물들은 찬빗으로 몸 전체를 브러싱해 주시는 것이 좋고, 참진드기가 좋아하는 기생 부위인 귀나 눈, 목, 가슴, 꼬리 주변과 다리나 발가락 사이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진드기가 발견되면 종종 진드기를 터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으니 터뜨리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앞선 케이스처럼 다른 반려동물들과 접촉하는 것에 있어서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반려동물 커뮤니티에서 진드기 예방약에 대한 질문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진드기 예방약은 체내에 흡수된 약을 진드기가 흡혈하면서 진드기를 제거하기 때문에 진드기 매개 질환은 예방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예방약에 너무 의존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측에 링크된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반려동물이 진드기에 물리게 된다면 잠복기가 2주 정도 되기 때문에 최대 15일 정도 본인이나 반려동물의 컨디션을 잘 확인하도록 하고, 고열 또는 무기력한 증상이나 소화기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사람은 병원으로, 동물은 동물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고, 반려동물들은 SFTS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진드기 매개 질환들에 대한 감별 진단을 병행하여 SFTS를 진단할 수 있도록 검사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진료 전에 꼭 의료진이나 수의사에게 진드기 감염 이력에 대해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의료진도 수의사도 동물병원 스태프들도 2차 감염을 예방하여 진료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질병관리청에서 추천하는 소독제인 알코올이나 20배 희석한 락스로 반려동물이 머물렀던 공간이나 장난감, 배설물 등을 소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드기 매개 질환들은 대부분 백신이나 예방약들이 없기 때문에 100% 예방이 어렵고, 이런 실천이나 조기 진단을 통해 미리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조금 더 신경 써야 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관찰해야지만 예방이나 조기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산책하는 지역에 가장 많은 질병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제일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동물병원, 그 동물병원의 수의사라는 것, 이 사실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예방을 해주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인근 동물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전문가인 수의사와 상담하시면 가장 최적의 예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저는 수의사 김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물병원 리얼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